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고성장하는 ADC 시장을 노리고 있죠. 주가는 지금 20일 이평선의 지지 확인이 중요한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5월달 초에 펼쳐지는 FOMC 이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5월달의 부담감으로 성장주들이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지지난주에 이제 이 흐름들의 18만원대 중반의 어떤 도전을 하면서 이후에 지지가 안 되면서 다시 또 볼린저 밴드 태깅에 좀 실패를 하는 흐름으로 가격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죠.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17만원대도 지지가 안 되면서 다시 16만 중반대까지 내려갔죠. 시간에는 200원 정도 빠져서 16만 6,300원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장중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요. 현물에서 이제 수급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셀트리온 항상 중요한데 기관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거래 연속으로 일단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3일 연속으로 일단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이 매도가 나오면서 슬금슬금 좀 내려와서 지지가 좀 안 되는 흐름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면서 일봉상에서는 단기 이제 추세 전환이 금요일에 나와서 지금 빠지는 쪽이다 이렇게 거래량은 좀 작습니다만 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1%,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로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양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장중에는 윗꼬리로 5일선의 어떤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이 3월 달에 좁은 박스권을 넘고 이 밴드 태깅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플랫형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바꾸면서 이제 21선 지지 흐름들을 이번 주에 확인해 어떤 구간까지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21선 가격이 16만 4천 원대죠. 그래서 16만 원 중반대가 지지가 되느냐 여부가 또 이제 중요한 어떤 한 주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특별한 기사라기보다는 계속 나왔던 기사입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캐시카우죠. 램시마. 근데 하반기는 이제 후속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스텔레라든지 졸레아도 있고요. 5월달 다음 달에 이제 FDA에서 허가 관련되는 기대가 되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미국 시장에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이 과연 될지 여기에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실적단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이제 생각하는 1분기 실적은 작년 1분기가 셀트리온 입장에서 어닝 쇼크로 왔기 때문에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실적이 기대감이 좋습니다. 매출이 5,845 영업이익이 1998억 정도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40.4% 증가하는 어떤 수치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증권에서.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공시로 나왔던 헬스케어 항으로 이제 수주 규모가 이제 4,063억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단가가 높은 유럽에서는 이제 바이오 이제 베타이지만 미국 쪽에서는 램시마이스시가 신약 기준인데 여기 물량 자체가 1,400억대 정도가 되면서 이 수익성 개선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매출이 4,266억 정도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나가는 셀트리온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수정가가 계속 이제 증가되는 걸로 일단 판단은 되죠. 그래서 램시마 SC의 올해 전년도 대비해서 80% 증가하니까
올해까지 고성장을 MC마이스C가 유럽 시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미국 시장에서 10월달 정도로 허가가 되게 되면 램시마이스C의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성장은 내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스텔렐라, 졸라 이것도 다 이제 블록버스터 약품들입니다. 그래서 품목허가 신청을 올해 셀트리온은 최대 규모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 기업들의 악재는 셀트리온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휴미라 시밀러에서 이제 경쟁사 중에 하나인 알보텍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 FDA에서 CRC 레터를 받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알보텍이 받았던 CRC 이 레터보다 충분히 가능한 이제 이슈다 이렇게 회사가 밝혔기 때문에 자, 올 성인의 어떤 기대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서는 상승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연간 매출 전망은 삼성전권 기준으로는 2조 3천억 대고요. 영업이익은 7,600억 대. 그래서 다른 하우스보다는 삼성전권의 어떤 실적 전망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해도 이 관련주들이 특히나 뭐 원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바이오 쪽도 대거 경제 사절단에 참여가 돼 있죠.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서정진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순방을 이제 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 일정 중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서쪽에서는 이제 보스턴 쪽이 이제 바이오 이제 클러스터가 있죠. 그 부분에 이제 뭐 FDA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이제 빅파마 관련되는 부분에 본사들도 있고 또 바이오 클러스터들도 이렇게 잘 꾸려져 있죠. 서쪽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샌디에고 쪽에 이제 이렇게 또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죠. 그 양안에 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스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이제 들어서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2의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이제 뭐 이 바이오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부분들이 지금 아직 구체화된 어떤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요. 이번 방안을 통해서 이 주가 상승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최근에 또 바이오주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현지에서 나올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내년도 되면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구체화가 되는데요. 여러 이제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 좀 ADC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중항체도 있고 mRNA도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플랫폼 쪽에서 기존의 이제 항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플랫폼 중에 하나가 ADC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익스타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ADC는 사실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캐살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그렇게 많이 못했죠.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도 큰 규모가 아닌데 이 에너2가 이제 나오면서 에너2가 이제 매출액이 작년도에 1조 9천억 되니까 이제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이 이후로 201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무려 8개의 ADC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가 ADC 관련된 어떤 투자라든지 지분 확보에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져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만 57개 ADC가 임상 1상에 진입을 하고 향후에 이제 2026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17조 정도로
성장을 이제 고속하기 때문에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ADC를 좀 쉽게 말하면 항체에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 링크를 달아가지고 이 페이로드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달아서 이 항체는 이제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이한 이제 바이오마커 쪽으로 이제 끌고 가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세포막을 투과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유리가 되어서 이 세포독성 항암제가 암세포 안에서 이제 작용을 해서 암을 이제 그 치료하는 일종의 이제 정밀 유도탄 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이제 시장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의 다이치 상키오가 공동 개발한 이 에너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ADC 쪽에 성공하면서 셀트리온도 여기 관련되는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이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17만 원대 회복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번 주에 하느냐. 이게 나타나야 이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상승 이후에 N자형 파동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시 또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했던 16만 원대까지 확인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갈릴 수 있는 어떤 구간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